반갑습니다. 썬티학교 프로젝트의 황선호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내용은 함수 사용 두 번째 시간으로서 통계함수와 삼각 및 수학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통계함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엑셀에서 숫자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그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일정한 통계를 내는 함수를 우리가 통계함수라고 했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계함수가 에버러지 함수라고 나오는데, 자, 에버러지 당연히 뭐 구하는 함수겠습니까? 평균 구하는 함수가 되어 있죠. 즉, 에버러지 인수들을 쭉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인수들의 뭐를? 에버러지 값, 평균 값을 고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 데이터에서 이 인수들이 뭐이어야 된다고요? 수치 데이터에 된다는 거예요. 수치 데이터의 인수에 대한 뭘 구해라? 평균 값을 구하는 함수를 뭐라고 한다? 에버러지 함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에버러지 A가 붙었는데 A라는 것은 올의 약자입니다. 올. ALL이란 올의 약자. 그래서 이거는 에버러지는 기존에 있는 에버러지는 수치 데이터에서만인데 아래에 있는 에버러지 A는 수치와 문자와 논리값 등, 즉 모든 거에 대한 뭘 구해라? 인수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에버러지는 숫자 데이터만인데 에버러지 A는 논리값이나 문자도 포함을 해서 평균을 구해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카운트 함수라는 거는 뭐죠? 그렇죠. 개수를 실는 겁니다. 그러면 카운트는 무슨 개수를 실는 거냐면 숫자의 개수만 실는 겁니다. 숫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실는 거고요. 카운트 A. 자, A가 뭐의 약자라고요? 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카운트 A라는 것은 인수 중에서 공백이 아닌, 그러니까 공백을 제외한 숫자와 문자의 뭐를? 개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인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공백을 빼고 숫자와 문자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게 바로 뭐다? 카운트 함수다. 카운타 함수다 이거요. 카운트에 A 붙인 거죠. 카운트 if 함수 시험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카운트 if는 if라는 거 배우셨죠? 전 강의 시간에 조건 함수입니다. 그래서 카운트 if는 조건에 해당하는 뭐에? 개수를 구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범위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게 몇 개 있느냐 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바로 카운트 if 함수입니다. 그래서 검색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게 몇 개의 셀이 있는지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맥스하고 민. 우선 맥스라는 것은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이 인수들이 쭉 있는데 여러 개의 인수들 중에서 맥스값, 즉 제일 큰 값,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게 맥스고요. 민이라는 것은 이러한 인수들 중에서 가장 뭐한가? 작은 값을 고르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디안 함수라는 것은 중간값을 고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여러 개들의 인수들 중에서 즉 범위에서 중앙에 해당하는 뭐를 값을 구하여 표시한다. 중앙에 있는 값을 구하여 표시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메디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와 스몰이 위에 있는 맥스와 민과 상당히 비슷한 건데 차이가 있다면 위에 있는 맥스는 가장 큰 값이죠. 근데 이 아래에 있는 라지는 가장 큰 값도 구할 수 있고 뭐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게 바로 라지 함수가 되겠고요. 스몰 함수는 뭐예요? 그러면 몇 번째로 스몰한 값, 즉 몇 번째로 뭐한 값? 작은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스몰 함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충분히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배열이 있는데 이 중에 몇 번째로 이 배열에서 뭐한 값? 라지한 값. 해당 범위에서 몇 번째로 라지한 값이니까 큰 값, 스몰은 해당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함수다. 라지와 스몰이다라고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랭크 함수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랭크 함수는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쭉 범위 값이 있는데 문자는 안 됩니다. 숫자에서만요. 숫자에 대한 뭘 구하는 거예요? 순위를 구하는 겁니다. 순위. 숫자에 대한 뭐예요?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자, 문자는 일반적으로 순위 구할 수 없죠. 문자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랭크 함수는 수치 데이터 중에서 순위를 구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랭크 기준셀, 여기 기준셀이라는 것은 번호가 몇 번인 학생이냐면 1번인 학생이 번호가 되는 거예요. 즉 한 클래스에 1번부터 30번까지 한 반의 학생이 있다면 기준이 누가 되는 거다? 번호가 1번인 학생이 기준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범위 1번부터 30번까지 됐죠? 1번, 기준이 1번인 학생이 기준이고, 범위는 전체 범위, 1번부터 30번까지 전체 범위예요. 자, 옵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내림 차순이 있고, 오름 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에다가는 여러분들 옆에다 좀 써놓으시는데, 이건 꼭 하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옵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뭐뭐 있다고 했어요? 내림 차순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림 차순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오름 차순이 있고,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자, 이 중에 내림 차순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내림 차순이에요. 오름 차순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하는 거다? 갈수록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내림 차순, 올라가는 오름 차순이기 때문에, 내림 차순이라는 것은 10부터 1로 뭐 하는 거다? 내려가는 거죠. 오름 차순이라는 것은 1부터 10으로 어떻게 하는 거다?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간다 그러면 내림 차순이고 올라간다 그러면 오름 차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평균 점수를 가지고 소트를 하려고 합니다. 순위를 매기려고요. 내림 차순 해야 될까요? 오름 차순 해야 될까요?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내림 차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점수가 높은 사람이 위에 와야 되고 1등이어야 되고 점수가 낮은 사람이 꼴등이어야 되죠. 그래서 점수가 높은 것보다 낮은 걸로 어떻게 돼? 갈수록 내려가잖아요. 이해가시겠죠?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한데, 내림차순으로 옵션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림차순을 할 때는 생략을 하거나, 그러니까 아예 쓰지 않거나, 0을 씁니다. 어디에다가요? 여기다가. I 빼거나,
숫자 0을 쓰면 돼요. 오름차순하려면 숫자 1을 쓰면 돼요. 옵션에 숫자 1을 쓰면 이거는 오름차순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겠죠? 1을 쓰면 오름차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실습을 통해서 랭크 함수 해볼 거고요. VAR, 바함수라는 것을 표본의 분산값을 구하는 거죠. 분산. 그래서 바함수는 시험대 안 나와요. 왜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장 가서 분산 구하다가 시간 당합니다. 그래서 분산 구하는 거 시험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분산 구하는 거.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STDEV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표준 편차. 그렇게 하는 거구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모드 인수. 모드라는 건 뭡니까? 빈번한 값이죠. 가장 많이 등장한 값. 그죠?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 인수들 중에서 제일 많은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을 구하는 게 바로 모드 함수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요민과 하얼민이 있는데 두 가지는 의미를 좀 알아두세요. 제요민과 하얼민은 뭐죠? 제요민의 인수들이 있는데 제요민은 뭘 구하는 함수냐면 기하평균을 구하는 게 제요민이에요. 기하평균 구하는 거고, 그래서 기하평균을 구하는 거, 저도 솔직히 기하평균이라는 게 어떻게 구하는 거다라는 건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기하평균이라는 건 대략만 알지, 제어미는 기하평균을 구하는 거지, 이걸 정확히 연필을 주고 구해보라면 잘 못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하평균을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제어민이 기하평균을 구하는 거다라는 거는 나오겠죠.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하얼민이라는 것은 기하평균이 아니라 조합평균을 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조합평균과 기하평균을 구하는 게 제어민과 하얼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퍼센트 함수는 해당하는 범위 콤마 인수인데, 자, 이 범위에서 이 인수가 몇 번 들어가 있는지 이거를 퍼센트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전체 범위에서, 범위가 쭉 있죠? 이 전체 범위에서 이 인수, 이 값이 여기에 몇 개 들어가 있는지 퍼센트를 구하는 거예요. 전체 범위가 10개인데 인수가 예를 들어 똑같은 게 5개 있어요. 그러면 뭐다? 50%. 이해가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 함수도 역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빈도수를 구하는 함수인데, 배열 1과 배열 2가 있죠. 그래서 배열 1의 범위에서 여기 배열 1, 이 범위에 대해서 배열 2에 대한 요소의 뭐를 빈도수를 계산하는 거다. 배열 1에 대해서 배열 2의 뭐를 빈도수를 구하는 게 바로 프리퀀시 함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갖고요, 우리 한번 통계 함수를 실질적으로 구해본 다음에 계속 산술 및 요 삼각 및 수학 함수는 통계 함수를 먼저 구해보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엑셀함이 옆에 띄워놓으셨죠? 엑셀함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같이 한번 엑셀함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저와 같이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모니터 보고 계세요. 계속 모니터 여러분들 보고 계시면, 자, 다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 컴퓨터 성적 개론 성적 결과입니다. 자, 컴퓨터 개론 성적 결과에서 우리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처음에 컴퓨터 개론 성적 결과가 되겠고요. 홍길동이라는 학생부터 나훈아라는 학생까지 쭉 학생들이 명단이 있죠. 그렇죠? 자, 이 명단에서 보세요. 성별이 남녀 구분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 시험을 봤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 세 명, 몇 명일까요? 1명, 2명, 3명, 4명, 5, 6, 7, 8명. 8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몇 과목의 시험을 봤습니까? 중간고사 봤죠? 기말고사 봤죠? 쪽지 시험 봤어요. 그러면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쪽지 시험에 대해서 평균값을 여기에 구해보라 이거예요. 이해가시겠죠? 뭘 구해보라고요? 평균값을 구해봐라라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유관순이라는 사람의 중간, 기말, 쪽지 시험을 봤는데 이거에 대한 평균값을 여기 구해봐라.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평균 무슨 함수 쓰면 돼요? 그렇죠. 무슨 함수 쓰면 된다? 에버리지 함수 쓰면 된다는 거죠. 요 함수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색깔을 좀 진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88.333이라고 나왔죠. 누가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값이 나왔냐면, 여러분 모니터 보고 계시면, 는 에버러지 D의 4부터 F의 4예요. D의 4부터 F의 4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즉, D열의 4행에 있는 요 값부터 시작해서 F의 4까지 있는 요 값,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무슨 값? 에버리지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88.3333333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쓴다? 는 에버리지 가로 열고 D의 4부터 F의 4. 그리고 역시 요 버튼 있죠? 요 버튼.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요 자동 체험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아래로 쭉 끌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값을 구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들을 구해봤고요. 됐죠? 그리고 순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순위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평균을 갖고 순위를 구해보는데, 자, 평균이 높은 사람이 1등이고 평균이 낮은 사람이 꼴등이죠. 그러니까 내림해야 돼, 오름해야 돼요? 내림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 는 랭크를 쓰고요. 는 랭크 G의 5부터 G의 4부터, 자, 요건 밑에다 제가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메모장을 하나 좀 열어갖고요. 시작에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에 메모장을 하나 열어서 메모장 밑에다가 구해드릴게요. 여기다가요. 자, 여기는 요 값입니다. 순위 한번 구해볼게요. 순위. 자, 순위를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순위는 rank 가로 열고 첫 번째 랭크 함수 뭐가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준값이 와야 된다겠죠? 기준값.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가 온다? 기준값. 그럼 여기에 기준값이 와야 되는데, 기준값이 되는 게 1번부터 8번까지 중에 몇 번이 기준이 돼야 된다? 1번에 있는 홍길동이 기준이 돼야 된다겠죠? 홍길동이 기준이 돼야 되고, 홍길동의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 평균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학생의 평균이 요 부분이 G의 4죠. G의 4 값이 순위가 몇 등이고,
G의 5값이 순위가 몇 등이고 G의 6값이 순위가 몇 등이고 G의 7값이 순위가 몇 등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순위의 값은 기준셀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값이 얼마가 된다? G의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G의 4, 콤마 이해가나요? 자 기준셀이 왜 G의 4가 되는지 이해가시겠죠? G의 4값부터 시작을 해서 요 값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범위는 변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잘 보세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88.333이 전체에서 몇 등이고 유관순이라는 사람의 90점이 전체에서 몇 등이고 임꺽정인 사람이 87.5가 전체에서 몇 등인지 구하는 거니까 전체라는 범위는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달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달러 G에 달러 4부터 달러 G에 달러 얼마까지? 11까지. 콤마. 이해가죠? G에서부터 G에 11까지. 콤마.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림차순화라고 말씀드렸죠? 내림차순일 때는 이 부분에 옵션 값을 생략을 하거나 뭘 쓴다? 숫자 0을 쓴다. 숫자 0을 써도 되고 아니면 뭐 해도 된다? 얘를 빼도 된다. 이해가시죠? 요 값입니다. 이걸 여기에 반영시켜보니까 얼마가 돼요? 88.333은 얼마다? 3등이다. 순위가 몇 등이라는 거예요? 3등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아래로 한번 끌어볼게요. 아래로 쭉 끌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범위 잡고 자 색깔 바꿔보죠. 바꾸고 이렇게 자 아래로 끌게 되면 자 90점은 2등, 87.5점은 4등 그리고 1등이 뭐예요? 95점 1등이네요.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랭크 함수 어렵지 않으시죠? 충분히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중간고사의 최고 점수가 하는 거예요. 자 중간고사의 최고 점수 요 중간고사에 대해서 최고 점수 최고니까 뭐다? 맥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오면 되죠. 100점이 최고네요. 중간고사에서 최고 100점. 어떻게 보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는 맥스 D에서부터 D11 D에서부터 D11이 뭐가 된다? 중간고사 범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의 최고 점수 어떻게 된다? 85점. 최저점수네요. 최저점수는 뭘 쓰면 돼요? 는 민을 쓰면 되죠. 2에서부터 2에 11, 는 민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85점 최저점수. 쪽지시험의 응시인원. 자, 쪽지시험 요기 범위에 대해서 응시인원은 뭐예요? 숫자 값이 있으면 응시인원 카운트 쓰면 되겠죠.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명 응시했네요. 1명, 2명, 3명, 4명, 5, 6명. 자, 어떻게 쓰면 돼요? 는 카운트 F에서부터 F에 11. F에서부터 F에 11이란 말은 카운트 F에서부터 F에 11 요 값 중에서 뭐다? 숫자 값을 구해라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남자에 대해서 응시 인원 구하라 라는 문제죠. 자, 남자에 대한 응시 인원이 6명이네요. 이 전체적으로 여기서 남자가 응시한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에 해당하는 개수를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카운트 if 함수가 있죠. 이건 좀 제가 중요한 거니까 밑에다 여기다 구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는 count if, count if 가로 열고 자,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C의 4부터 어디까지? C의 11까지 중에서 콤마 뭘 골라라? 남. 이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count, if, 조건에 해당하는 count 값, 개수값을 고르라는 거죠. C에서부터 C의 11 중에서 뭘 골라라? 남에 해당하는 개수를 골라라. 그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응시했어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총 6명 응시했죠. 자, 중간고사에서 두 번째로 큰 값. 큰 값이니까 무슨 함수? 라지 함수 쓰면 되죠. 중간고사에서 두 번째로 큰 값, 95점. 라지, 가로 열고, D에서 콤마 D11, 콤마 2를 쓰면 됩니다. 왜 2를 썼는지 이해 가실 거예요? 두 번째로 큰 값이니까 2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고사의 두 번째로 뭐 한가? 작은 값을 고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몰, 가로 열고, 2에서부터 2에 11, 콤마 2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거요. 그래서 90점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나가서요, 이제. 어느 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구해볼 거냐면, 자, 삼각 및 수학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및 수학 함수 먼저 썸이라는 함수 보이죠? 썸이 뭐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더하라는 소리예요.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즉 인수들을 쭉 써주는데 이 중에 인수를 지정한 숫자에 대한 뭐를 합계를 구하는 게 썸 함수예요. 썸이프 함수는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것도 별표 좀 치겠습니다. 썸이프 무슨 뜻이 있습니까? 조건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카운트 if는 조건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했다면 썸 if 함수는 조건에 해당하는 뭐를 합계를 구해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가 오고요.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고르죠. 그러면 그 값에 대한 뭐예요? 실제 구할 범위를 써주면 실제로 합계를 구하는 거는 여기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실제 구할 범위. 됐죠? 그래서 이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실제 구할 범위를 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뭐를 합계를 구하는 게 카운트 if 함수, 썸 if 함수다. 썸 if 함수 굉장히 우리 중요하게 실기시험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이라고 있는데 우선 라운드라는 함수는 반올림을 구하는 함수인데 해당하는 값, 콤마 자릿수입니다. 자, 여기 사람들은 제가 실습을 통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라운드 가로 열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436.2 그리고 콤마 마이너스 1 할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의 결과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답이 얼마가 될까요? 결과값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운드 함수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라운드 함수는 5 이상일 때는 반올림을 하는 거죠.
반올림만 구하는 거니까 라운드 함수는 5 이상일 때 반올림 하는 건데 라운드 업하고 라운드 다운은 5 이상 이런 거 무시합니다.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리는 거고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리고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린다. 근데 라운드는 5 이상일 땐 올리고 5가 되지 않으면 내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436.2라는 값에서 자릿수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는 딱 봤을 때 왼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죠? 왼쪽입니다. 그래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뭐냐면 마이너스고요. 오른쪽이 플러스입니다. 이해되죠?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왼쪽으로 가라는 소리죠. 왼쪽으로 몇 칸 가라는 소리예요. 한 칸 가라는 소리죠.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내 위치 어디예요? 여기죠. 내 위치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값이 얼마예요? 6이죠. 그럼 6을 반올림 하니까 3이 아니라 얼마다? 4가 되는 겁니다. 4. 그래서 얼마가 돼요? 정답은요? 440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건 모두 다 언제? 지워지겠죠. 이해가시죠? 그게 바로 라운드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1이었다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한 결과값에 오른쪽에 있는 값을 반올림 시켜요. 반올림 시키니까 3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6을 반올림 하니까 3이 아니라 얼마? 4로 반올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40. 뒤에 있는 거 모두 0으로 지우니까요. 정답은 440이 된다는 거예요. 라운드 업하고 라운드 다운은 차이가 있다면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려주는 거고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려주는 거다.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라운드랑 똑같습니다. 근데 라운드는 아까 제가 5 이상이라는 조건을 줬는데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리고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리는 거고 트렁크 함수도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은 거다. 무조건 내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NT 함수라는 것은 정수값을 구하는 건데 무슨 정수값을 구하냐면 내 자신보다 낮은 정수값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INT 인수죠. 인수값에 대해서 작거나 같은 정수값을 구하는 거예요. 인티저 약자니까 INT가.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는 INT 여기다가 자 보세요. INT 가열고 14.3 정답 뭐가 나와요? 14가 나옵니다. 왜 14 나오는지 아시겠죠? 왜요? 14.3이라는 값에서 나 자신이 14.3입니다. 14.3에서 낮은 정수. 그 얼마예요? 14. ABS 함수는 뭔지 이해가죠?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ABS 함수는 음수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절대값을 구하는 게 ABS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ABS 가로 열고 마이너스 5. 저 마이너스 5에 뭐다? ABS 값. 정답 뭐가 나와요? 그냥 5가 나오는 거예요. 자, 모드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인수 1과 인수 2가 있는데 인수 1을 인수 2로 뭐 해라? 나눠요. 나눴을 때 나누는 결과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가 그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모드 예를 들어서 20,6이에요. 정답 얼마가 될까요? 정답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20을 얼마로 나눠요? 6으로 나눠요. 그러면 6, 3, 18. 나머지 얼마? 2. 정답 뭐가 나와요? 나머지 2가 나왔죠. 여기 그래서 2.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20이라는 값을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2가 남는다. 그게 정답 2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게 바로 무슨 함수다? 그렇죠. 모드 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드 함수라는 것은 0과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난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값이 발생할지 모르는 난수값을 발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육군본부에서 군생활을 할 때 그 로또 있죠. 로또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그 로또에 대해서 어떠한 값이 나올지 모르는데 로또를 그 VB로 비주얼 베이직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짠 적이 있어요. 로또 번호 맞추기 프로그램 이런 거 해갖고 그래서 뭐 난수를 발생시킬 때 이 난도 함수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팩트 함수는 계승값을 구하는 거다. 계승값. 그리고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SQRT 함수라는 것은 거듭 제곱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요. 자, SQRT 16 정답 뭐 나올까요? 정답은 그렇죠. 4가 됩니다. 선생님 왜 4가 됩니까? 4의 제곱이 얼마예요? 16이죠. 4, 4, 16이죠. 그러니까 4예요. 이해 가시겠죠? 계수값이 뭔지 이해되시겠죠? 제곱근이 뭔지 이해되시겠죠? 그겁니다. 파이는 얼마예요? 파이는 3.14. 이거 구하는 겁니다. 됐고요. EXP 함수라는 것은 지수로 하여서 이의 능수를 계산하는 거다. EXP 함수도 이 능수값을 구해라. 안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파워는 역시 거듭제곱값을 구하는 건데 해당하는 인수의 이 값을 거듭제곱 씌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번 구해보면 파워 예를 들어서 뭐 3,4예요. 어떻게 해요? 3의 4승. 3을 4번 곱한 거죠. 그렇죠? 3을 4번 곱하면 얼마죠? 81인가요? 81. 3을 4번 곱해라. 3의 4승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결과값을, 이 파워 함수, 그리고 3.14 파이 함수, SQRT 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값을 많이 물어보는 함수입니다. 실제로 이거에 대한 결과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퀄티언트 함수라는 것은 뭐 그 중요한 함수 아니에요. 인수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인수 1을 뭐다? 나눈 뭐를? 몫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모드 함수에서는 뭐 구했습니까? 모드 함수는 나머지 구했죠. 나머지. 근데 여기서는 뭘 구한다? 몫을 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낸드 비트윈 함수라는 것은 인수 1과 인수 2 두 수에 대해서 난수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난드 함수라는 것은 그냥 난드는 뭐죠? 그냥 난드는 0과 1 사이에 무수히 많은 난수 발생하는 건데 여기는 난드 비트윈이라는 것은 인수 1과 인수 2를 정해서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무수히 많은 난수를 발생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프로덕트 함수라는 것은 곱셈을 하는 거죠. 곱셈. 인수일과 인수인데 인수를 모두 곱한 값을 구하는 거다. 프로덕트는 곱한다. 얘와 얘를 뭐 해라 모두 곱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삼각미 수학함수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실질적으로 엑셀을 통해서 한번 값을 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모니터 보고 계시고요. 자, 계속 모니터 보고 계시고 엑셀로 한번 구해볼게요. 삼각함수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삼각함수를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길동부터 나훈아까지 8명이 있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기는 합계 있죠, 합계. 합계를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자, 여기는 합계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합계니까 뭘 함수 쓰면 돼요? 무슨 함수 쓰면 돼요? 그렇죠. sum 함수 쓰면 되겠죠, sum. 그래서 정답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265.5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뭐 해라? 합계. 그 다음 거 여기까지 더해서 합계. 그 다음 이렇게 더해서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는 sum D에서부터 F에서 D에서부터 F에서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에 대해서 뭘 해라? sum 값을 구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sum 값.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합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여러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넘어가고요. 평균값을 구할 때는 무슨 함수 쓰면 돼요? 그렇죠. 에버러지 함수로만 바꾸면 돼요. sum 함수를 뭘로만? 에버러지 함수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는 에버러지 D에서부터 F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에 대해서 sum을 쓰면 합계인데 에버러지를 쓰면 평균값을 구해서 88.5라는 평균을 구하겠죠. 네, 이렇게 역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엑셀을 띄워서 말씀을 이어서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과목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소수자리 한 자리로 올림하여 표시하시오. 여기 과목. 무슨 과목 평균 구하는 거냐면, 자, 중간고사에 대한 평균, 기말고사에 대한 평균, 쪽지시험에 대한 평균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소수자리 한 자리로 올림하여 표시하라고 돼 있죠? 즉, 소수자리 한 자리까지 올려서 표시하래요. 소수자리 한 자리까지 올려 표시하라는 건 뭐냐면, 소수 한 자리까지 구해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소수 한 자리까지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먼저 라운드 함수가 되겠죠? ROUND 라운드 함수를 먼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 값을 여기다 구해드릴게요. 자, 는 ROUND 라운드 함수를 쓰죠. 근데 무조건 올림이라고 됐죠. 이게 올림. 한 자리로 올림하라 됐죠. 올림. 그러니까 라운드에 뭘 쓴다? 올림이니까 업을 쓰면 돼요. 라운드 가로 열고. 자, 평균 구해야 되죠. 무슨 평균을 구해야 됩니까? 중간고사에 대한 평균이죠. 맞죠? 중간고사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범위 잡고 평균 구하는 거 무슨 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에버러지 함수가 있어요. AVERAGE 가로 열고 에버러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의 4부터 D의 11, D의 11 가로 닫고요. 에버러지 D의 4부터 D의 11, 콤마.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범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의 범위는 바로 평균값을 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평균값을 구하는데 소수 이하 한 자리로 올림하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콤마 얼마? 1. 왜 1이 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소수 이하 한 자리니까 내가 봤을 때 소수 이하 한 자리는 오른쪽이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야 되니까 콤마 1을 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는 88.5가 나오네요. 혹시 오른쪽으로 끌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한번 실수해보세요. 이 데이터 전체적으로 입력한 다음에 꼭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평균 구하는데 한 자리 이번엔 뭐래요? 내리말이죠? 그럼 위에는 업을 썼다면 아래는 뭘 쓰면 돼요? 그렇죠. 다운만 쓰면 돼요. 차이가 그밖에 없어요. 위에는 보세요. 88.5니까 한 자리를 내리니까 88.4가 됐죠. 93.1에서 한 자리 내리니까 93.0이 됐죠. 75.7에서 한 자리 내니까 70.6이 됐죠. 이렇게 뭐만 바꾸면 된다? 라운드 다운으로 바꾸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라운드 다운. 됐죠? 그리고 과목 합계를 구하는데 작거나 같은 정수에 대해서 합계를 구한다. 자, 어떻게 구하면 돼요? INT 함수 쓰면 되겠죠? 는 INT 요 부분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 부분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INT 정수값을 구하라니까 INT sum 더해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예요? D4부터 D11까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D의 4부터 D의 11까지 중에서 합계를 구해서 그 합계를 구한 결과에 뭐 해라? INT 값을 씌워라. INT는 뭘 구하는 점수니까 나 자신보다 낮은 정수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계에 대해서 정수값만 표시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7이 되겠죠. 정수값만 나오겠죠. 자, 남자들의 과목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라는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요. 여기입니다. 남자들에 대해서 과목의 합계를 구해라. 자, 남자에 대해서 중간고사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sum if 함수 쓰면 됩니다. 자, 는 sum if 이게 잘하셔야 돼요. 잘 한번 보세요. 자, 는 sum if C에서부터 C의 11 중에서 그래서 달러를 붙이는 이유는 변하지 말라라는 소리입니다. 변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달러 C 달러 4부터 달러 C 달러 11. 자, 됐죠? 여기에 대해서 콤마 뭘 골라요? 남. 됐죠? 그리고 콤마 D에 4부터 D에 11. 대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대문자 썼고 여기 소문자도 상관없어요. 이게 정답인데 보세요.
얘가 뭐가 되냐면, 모르시는 분 밑줄 긋고 좀 써보세요. 이게 뭐가 되냐면, 조건 범위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여기까지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 조건 범위에서 뭘 골라요? 남자를 고르겠죠? 뭘 고른다고요? 남자를 고릅니다. 이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뭘 고른다고요? 남자를 골라요. 실제로 남자를 구해서 실제 구할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D에서부터 D11까지. 요 부분의 값에 대해서 결과값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남자가 어디부터 어디예요? 여기죠? 이거에 해당하는 여기. 이렇게 6개에 대해서 뭘 골라라? 합계를 구해라. 여기 왜 달러를 안 붙입니까? 여기는 여기 구할 거고, 여기는 여기 구할 거고, 여기는 여기 구할 거라는 실제 구할 거는 변해야 되니까 달러를 안 붙인 거고, 전체 조건 범위에서 남자를 구할 때는 변하면 안 되겠죠. 조건 범위는 변하면 안 되니까 달러를 붙여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성별 합계 점수의 차이를 구하는 겁니다. 성별에 대해서 합계 점수의 차이를 구하는데 한번 해보면요, 먼저. 자, 요건 여러분들이 아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자에 대해서 요 점수에 대해서 구하고, 여자에 대해서 또 점수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 전체 점수의 합계, 여자에 대해 점수의 합계, 그 값에 대한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차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ABS 함수를 우리가 흔히 쓰는데, 여기다 한번 제가 정답을 써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먼저 이렇게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위에, 잘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남자에 대해서 과목별 합계 구하는 거 기억나시죠? 요 구하는 거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자에 대해서 과목별 합계 구하는 것도 기억나시죠? 그죠? 그거 2개만 구하면 다 끝나요. 그래서 먼저 남자부터 구해볼게요. 남자 위에서 구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썸이프 똑같은 거예요. 썸이프 가려고. 자, 달러 C에, 달러 11부터, 달러 C에, 달러 4부터죠. 11부터가 아니라 4부터. 달러 11. 자, 여기 중에 뭘 고른다고요? 그쵸? 실제 구할 게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달러가 아니죠. 이제 D에 4부터, D에 11. 자, 보세요. 자, 요거 기억나시나요? 요 내용이 바로 뭐였습니까? 위에서 말한 남자의 과목별 합계죠. 맞죠? 왜 여기만 달러 붙인다고 했어요? 남자니까요. 조건이니까. 근데 중간에 대한 점수, 기말에 대한 점수는 변해야 되니까 달러 안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남자를 골라서 그 남자를 고른 값에 대해서 해당하는 실제 구할 범위 이렇게 써준다라고 이해되죠. 여기에서 백이 뭐 해야 되냐면 여자도 해야 돼요. 기억나죠? 백이 뭐 해야 된다고요? 여자도 해야 됩니다. 여자. 백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여기만 뭘로 바꿔야 돼요? 여로 바꿔야 돼요. 뭘로 바꾼다고요? 여로 바꾸면 여기 범위 중에서 여자를 골라서 여자를 고른 값에 대해서 실제 구할 범위를 구하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구할 줄 알면 확실히 이해가 됐으면 얘를 왜 또 써주는지 이해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남자가 클 수도 있고 여자가 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별 합계에 대한 점수에 대한 차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고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고우면 안 되니까 앞에 뭘 붙여? 여기다가 ABS. 이해가죠? 앞에다 뭘 붙이라고요? ABS. 그리고 끝에다가도 받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쉽습니다. 굉장히. ABS를 왜 붙이는지만 알면 돼요. 그냥 이거는 점수의 차이를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수의 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작은지는 몰라요. 왜? 어차피 ABS를 붙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점수에 대한 차이만 구할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삼각 및 수학함수까지 해서 같이 한번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합계 구하는 거, 평균 구하는 거, 또는 뭐 이게 라운드 함수 써서 구하는 거, 썸이프 함수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썸이프 쓰는 거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함수 계속 배우기 있는데 함수 어렵습니다. 함수 연습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수에 대해서 연습 여러분들 좀 더 연습을 하셔서 함수만큼은 여러분들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 실습 많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실습을 하면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실습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해서 정말 모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 번 제 강의를 듣고요. 여러 번 여러분 실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수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